본인은 아직 구독 안 하셨나봐요? 저 했는데 이제 실망이구나. 네, 다른 이거 이제 보셨던 여러분들도 구독해가지고 이렇게 랜선 여행도 같이 갔으면은 좋겠는. 그러면 오늘은 시크띵크의 김웅식님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크띵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본캐는 지금 현상하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6년째 재직 중인 김웅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캐로 건축 일러스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시크띵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캐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첫 번째로 시크띵크라는 계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시크띵크는 어쨌든 건축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일상적인 소재나 아니면 조금 비일상적인 상상을 가미해서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건물에 목도리를 감싼다던가 꽃이랑 같이 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좀 더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리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어쨌든 건축 쪽 일을 하니까 핸드 드로잉으로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핸드 드로잉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드 드로잉이고 보시면은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아이패드로 옮겨서 다시 한번 재작업을 한 거죠. 핸드 드로잉한 걸 스캔해가지고 아이패드에서 대고 그리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서 아이패드로 직접 작업 시작했고요. 최근에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동영상도 있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네. 쉽진 않더라고요. 뭔가를 녹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그리면서 겸사겸사 영상도 같이 레코드를 해놓으면은 저도 또 이렇게 보면서 다시 공부가 되니까 겸사겸사 영상도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크띵크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유로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건축 스케치를 하는 걸 원래 좋아했는데 동기 한 명이 그런 거 그리면서 인스타 같은 데 한번 올려보는 건 어때? 라고 좀 얘기를 넌지시 해본 거예요. 그래? 그거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쪽은 잘 모르니까 하다가 하나 둘씩 올려봤는데 어느 순간 반응이 좋게 나온 그림들이 있었어요. 되게 나는 그냥 취미로 그린 그림인데 누군가가 보고 칭찬을 해주고 반응을 보이고 하니까 좀 더 이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핸드 드로잉 위주로 올리다가 이걸 좀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게 만약에 수익까지 날 수 있으면은 직업에 대한 부담은 더 줄고 나도 이 일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일러스트 작업까지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일러스트 작업해가지고 여기 네이버 아트윈도 여기 입점도 하셨죠? 최근에? 네네. 제가 이렇게 뭔가를 팔아보자, 수익을 내보자 라고 한 거는 제가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하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또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걸로 직접 팔아보자 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하던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해서 판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POD 방식이라고 하죠.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해서 이제 주문 제작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림만 그리고 그런 수익 나는 부분들을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보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컨티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냈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만 그리고 여기서 그런 주문 제작 판매를 해주는. 여기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100명이 넘는데 이 그림이 확실히 특색 있고 건축학과 학생들이 이런 거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종이에다가 어떤 펜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이를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저도 그렇고. 뭔가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노하우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막 전문적으로 스케치를 직접 배운 건 아니라서 말하기는 조심스럽게 한데 우선 저는 문구류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강약 조절이 그림을 예쁘게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스테이들러 펜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하나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굵기를 다양하게 줘서 강조할 부분 좀 굵은 색을 쓴다던가 하면은 조금 더 섬세한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 끄적이는 거 좋아했죠. 혹시 좋아하는 작가가 있나요? 화가나 사진 작가나? 제가 되게 그쪽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알폰스 무아라고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하죠. 약간 유기체? 아르누보가 뭐냐? 건축에도 아르누보가 있잖아. 아직 등장 안 한 건가? 네, 이제 바로 등장시킬게요. 저기 시크띵크님 제가 알게 된 계기가 같이 일했었던 박준병님이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준병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르누보가 뭔가요? 그거 네이버에 한번 쳐.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 그러니까 아르누보가 아르누보.
검색해보면 나오네. 르네상스 다음일 것 같은데. 아르누보? 이게 아트뉴가 어쨌든 유럽 말로 아르누보 그걸 거예요. 아 맞아. 이게 쉽게 말하면은 유기물 같은 거 있죠. 식물이라든지 그런 맞아. 좀 유기물적인 패턴을 응용해서 건축 분야도 있고 그림에도 많이 응용하고 가구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 아까 여기 있네요. 얘기하신. 알폰스 모아. 응. 아 맞아. 저 갑자기 기억났어. 아르누보가 뭔지 기억났어요. 이분 그림을 보면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꼭 그런 좀 패턴화된 그림들 있잖아요. 아. 유기물이나 패턴 같은 걸 응용한 그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분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러스트라는 분야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되게 터치도 섬세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영감을 받으신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저의 그 시크팅크라고 만든 부캐의 모토는 인물보다는 건축물 위주라서 저분 걸 참고해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다음에 그런 유기물들이랑 같이 엮은 그림이 있죠. 와, 아니 이건 일러스트로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손그림을 그냥 필터링해서 보면 막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손그림으로 했던 거고. 아니 손그림. 네. 색은 마카로 칠하셨네요. 네, 이거는 마카로. 아이패드 구매 전에는 이렇게 그냥 상상한 거 손으로 먼저 시작을 해봤죠. 약간 상상이랑 건축물이랑 섞어서 그리시네요. 이런 거 같이. 있는 그대로 필사하는 거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또 어쨌든 핸드 드로잉이 건축하는 분들한테 스케일감 익힐 때 좋다고 해서 많이 그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리는 걸 넘어서서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꼭 건축학도만이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좀 친숙하게 다가가는 걸 목표로. 귀엽다.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건축학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해라 이런 거. 첫 번째 스텝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우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건축물도 보면은 이거 그리기 쉬워, 이거 팔릴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여기 가보고 싶어, 그걸 먼저 생각해요. 내가 그리면서 재밌어야 돼요 우선. 그래야 조금 동기부여도 더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다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렸을 때도 그림을 되게 잘 그리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그림이 그리다 보면은 더 흥미도 생기고 조금씩 느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저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흥미 가는 걸 먼저 그려봐라. 맞아. 왜 그거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 혹시 동물 키우세요? 동물은 좋아하는데 아직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실 것 같아. 아, 좋아합니다. 아는 분 중에 미술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조소과 전공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며.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게. AK몰이다. 아, 이거는 공모전 한번 나가봤는데 공모전이요? 공모전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이거 딱 하나 해봤는데 이거 그냥 입선 정도만. 여기 서현역 여기서 일하잖아요. 여기 플러지. 아, 이 건물에서 일한다고요? 아니 여기 근처. 아, 서현역이구나 여기가. 유튜브 채널이 최근에 여셨죠? 네네. 식딩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곳인데 아직 좀 부끄럽긴 한데. 구독자가 아직 적네요. 다 제 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구독했는데 모바일로 했는데. 와, 40명 됐다. 그렇죠. 이거 아까 모바일로 제 구독했었거든요. 아직 뭐 규칙적으로 올린다고 보긴 어려운데 기왕 그리는 거 이렇게 영상 녹음하고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면서 피드백이 되고 제가 제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거 보니까 영상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갔던 거죠? 아,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작업하는 메이킹 영상도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크팅크 이거 운영하시면서 인스타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또 아트윈도라고 해서 네이버 쇼핑 쪽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제가 현상 설계라고 건축 관련된 현업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익을 되게 욕심을 내고 그런다기보다 그냥 제가 우선 재밌고 그거를 좀 더 대중한테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죠. 한마디로 좀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팔로워도 그렇고 이미 유명하신 것 같은데 기준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제가 시작한 게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너무 또 몰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1년이 채 안 되셨어요? 네네네, 아직은. 대박이다. 엄청 빨리 성장하셨는데.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가 유튜브 쪽으로 잘 전환이 안 되나 봐요?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유튜브 팔로워도 인스타로 잘 안 오죠? 서로 이렇게 매체 간에. 제가 유튜브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네. 아키데일리 구독자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래도 10만 원. 이렇게 물은 거는 생각보단 적은 것 같은데 12.6만 명. 그래 10만 원 넘어야지. 아 근데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조회수 보세요.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키데일리 거의 건축 지식에 보고 아키데일리가 막 1000만 원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세계.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럼 이것도 거의 유튜브도 새로 키운다는 마음으로. 그치. 아, 저 또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매거진 비였나? 여기 있어가네. 아, 그리고 봐보세요. 매거진 비도 구독자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이 엄청 유명한 매거진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회수 보세요, 조회수. 이게 결국 본인한테 맞는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매거진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유튜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느낀 게 건축이라는 게 우리는 계속 생업이기도 하고 부딪히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한 건축이라는 건 되게 생소해. 건축이라는 분야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지. 맞아. 제일 아쉬운 게 보면은 TV 프로도 의식주 관련된 TV 프로가 되게 많잖아요. 패션쇼, 의랑 관련된 것도 빵 터지고, 식은 또 요새 뭐 쿡방이다, 먹방이다, 뭐 좀 많아요. 근데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딴 거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많이 할애되는, 집 하나 짓는 거를 어떻게 TV로 보여주지? 그래. 1년 내내 집 짓는 것만 보여줄 건가?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 어떻게 보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라서.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 의식주에서 주라는 거는 보통 인테리어 소품, 여기 아트윈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건축인들이랑 건축인들이랑 브릿지를 논다 그러면 이런 소품 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우도 되게 빨리 넣으신 거잖아요. 저도 아직 연구하면서. 물론 근데 인스타 팔로워가 많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막 늘어난 건 아니라서, 근데 결국에 진짜 팬들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건축을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건축 전공자로서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예상 질문에서 봤을 때도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당연히 좋아했고, 뭐 이렇게 반짝거려서 뭐 만들고 모형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나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직업을 생각을 했는데 건축이라는 분야가 그 다양한 거를 계속 해야 되는 분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잡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양한 거를 그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입생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까 한 얘기랑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건축이 보면은 나중에 회사를 가면서 느끼지만 되게 할 게 되게 많아요. 글도 어떻게 보면 잘 써야 되지, 도면, 뭔가 프로그램적인 거, 3D 모델링, 2D 작업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형도 잘 만들면 좋고, 그림도 잘 그리면 좋고 한데, 신입 때부터 자기 필살기 하나를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이 어쨌든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도 내가 자신 있게 뭔가 물어뜯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고 본인 자기 인생에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스케치하는 능력이 됐든 모델링이 그쵸. 됐든 뭐 어느 뭐 하나만 잘해서는 회사 가면 주구장창 그것만 시킨다라고 해서 그런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적어도 저는 아직 이직을 안 하고 한 회사에 6년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물론 다 잘할 줄 알아야죠. 근데 내 필살기 하나를 갖고 있으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친구 이거 하나는 우선 잘하니까 하고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직무가 주어졌을 때도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본인의 무기를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본인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3D 모델링 쪽도 1년 차부터 되게 혼나면서 배웠거든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손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됐죠. 혹시 이거 손 합성이에요? 이거는 아이패드로 그린 건데, 원래 이 건물 자체를 일반 대중은 잘 모를 거잖아요. 건축생도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실제 건물이랑 같이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합성해서 같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갈 수 없으니까 랜선 여행이다 뭐다 그런 키워드가 또 핫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안 해봐서 그냥 그림으로만 대리만족하고 있죠. 예쁘게 잘 그렸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졸업생 친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고, 이번에 또 졸업 시즌이라서 네네. 다들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취업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이 많은 시기일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수능 이후로 또 찾아오는 큰 고민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상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뭐 시공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건설사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학교 때 전공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꼭 생업 하나에만 몰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요새는 또 10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그게 남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한테도 좀 도입해봐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냥 좀 막 힐링이랑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공격적으로, 그죠? 힐링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아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정도도 괜찮아. 너네 잘했어. 그런 위로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오히려 좀 그래서 좀 저는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그림으로 뭔가 부수입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회사?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일 많아, 뭐 유튜브도 있고 그런 걸로 도전해봐, 이게 아니라 어쨌든 본업을 갖고 있고 그런 분야를 도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무런 가능성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지 않나? 요새 뭐 굿즈 제작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나? 해서 그거를 애초에 생업으로 생각을 하고서 뛰어들면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거를 밸런스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쨌든 저도 막 시작한 입장에서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제 거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런 일들이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이런 분야도 있구나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준병 씨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준병 씨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식딩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인스타도 이렇게. 그럼 준병 씨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도 지금 이거 이제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건데, 이제 유튜브에 식딩이 쳐서 구독도 눌러주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더 글이나 본인은 아직 구독 안 하셨나봐요? 저 했는데 이제 실망이고. 네, 다른 이거 이제 보셨던 여러분들도 구독해가지고 이렇게 랜선 여행도 같이 갔으면은 좋겠는. 그러면 링크는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